혹시 애교살 필러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뷰티인강 애교살 영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애교살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려야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애교살 필러 맞는 거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교시 애교살 왜 그리나요? 애교살의 역할입니다. 애교살이 있으면 눈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얼굴이 짧아 보여요. 특히 이 중안부가 짧아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웃고 있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좀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앞에 눈이 커 보인다고 했는데 눈이 커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눈을 볼 때 흰자와 검은자의 그 영역만으로 눈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있을 수가 있고 속눈썹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눈 주변에 있는 이 구조물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린 눈이라고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눈 사진인데 위에는 쌍꺼풀만 지운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쌍꺼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쌍꺼풀 자체를 눈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래 사진이 훨씬 더 눈이 커 보이죠? 이 흰자와 검은자의 크기는 100% 일치하는데도요. 그러니 여기에 애교살이 이렇게 있으면 애교살까지 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눈이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서 눈이 더 커 보이면 눈이 커지는 만큼 다른 여백은 줄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안부가 기신 분들 중에서 하이라이터나 쉐딩을 넣는 것보다 오히려 이 애교살 한 줄 음영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중안부를 짧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자면 이렇게 인식했던 중안부를 애교살 음영을 넣음으로써 요만큼 짧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중안부가 훨씬 짧아 보이고 얼굴 자체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눈 아래 선 하나가 눈 아래 음영 하나가 얼굴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이고 조금 더 선한 인상을 주고 또 얼굴까지 짧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다크서클이 조금 있으신 분은 이 애교살 음영 넣으면 그 다크서클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예쁘게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다크서클 커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갈게요. 2교시 다크서클 커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애교살이 없으신 분들은 이 눈 밑살 있잖아요. 특히 이 눈물고랑 이쪽이 파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크서클의 이유가 색소 침착으로 인한 다크서클일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눈 밑이 꺼지면서 그림자가 생기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 커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눈 주변 피부 어떠신가요? 눈 주변의 피부는 다른 얼굴 피부와는 다르게 정말 더 섬세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 피부가 얇기도 하고 좀 더 자극에 민감해요. 그래서 주름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눈 주변에 뻑뻑하거나 되직하거나 두껍게 무언가를 바르면 하루 종일 불편한 거는 물론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크닝이 생겨서 오히려 눈이 더 칙칙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는 너무 건조하지 않고 너무 되직하지 않고 살짝 촉촉하면서도 또 너무 칙칙하지 않은 컬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칙칙하고 살짝 푸르스름한 이 다크서클을 가려주기 위해서 따뜻한 빛의 컨실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저는 약간 연어색이 도는 컨실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따뜻한 빛이 도는 컨실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쓰시는 약간 노란빛이 있는 그 컨실러에 코랄색 립스틱을 정말 소량만 섞으셔서 연어색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사실 근데 다크서클이 어떤 다크서클이냐 어떤 색이냐 약간 푸르스름하냐 아니면 붉냐 아니면 좀 갈색빛을 띠고 있냐에 따라서 컨실러의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다크서클 집중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약간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을 가리는 방법을 대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 보도록 할게요. 기초와 선크림까지만 맞춰준 얼굴이에요. 저는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컨실러는 파운데이션 전에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야 조금 더 얇게 바를 수가 있어요.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제가 보면 지금 눈가 피부가 얇은 게 딱 보이죠? 제가 특히 볼 쪽 같은 경우는 되게 피부가 튼튼한 편인데 눈가는 정말 피부가 얇아요. 보시면 오른쪽에 바른 게 제가 약간 노란빛이 도는 약간 가장 흔한 컨실러고 왼쪽에 바르는 게 약간 연어색이 살짝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죠? 이런 게 푸른 다크서클 커버하기에 좋아요. 브러쉬 한번 볼게요. 브러쉬는 새끼손가락 크기 정도 되는 인조모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브러쉬에 제품을 골고루 묻히고 있어요.
저는 스틱 타입이라서 이렇게 묻혀주고 있는데요. 봉 타입이시라면 손등에 덜어서 묻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바닥 안쪽에서 양 조절을 하고 있어요. 앞뒤로 잘 머금어지게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눈 너무 가까이서 바르면 안 돼요. 눈이 불편하고 또 주름에 끼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눈에서 살짝 떼어내서 사선으로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 브러쉬로 다시 쓱쓱쓱 양쪽으로 펼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언더라인, 언더 점막 너무 가까이까지는 바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톡톡톡 두드리고 있죠?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셔야 다음 단계의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뜨지 않아요.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밀착시켜주시고 역시나 한 번에 모든 것을 커버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한 번 발라보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한 번 더 올려서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역시나 이렇게 덜어내고 손등에서 한번 정리를 해준 다음에 사선으로 첫 터치를 해주고 덜어낸 거에서 양쪽으로 펼쳐내려주고 있어요. 역시나 점막 가까이에는 가지 않도록 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후에 다크서클 커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날 쿠션으로 가볍게 피부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까지 완성해주니까 완벽하게 다크서클이 커버가 되었죠. 그 다음에 파우더를 살짝만 발라서 고정만 시켜줄 거예요. 이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딱 고정시켜줄 수 있도록 발라주는데요.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량만 톡톡톡 약간 지나가는 느낌으로만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애교살 그릴 준비가 모두 끝난 거예요. 3교시 애교살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교살을 그려볼 건데요.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도구와 제품이에요. 애교살을 그릴 때는 되게 좁은 영역에 발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더 도구와 제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눈 주변 피부는 어떻다고 했죠? 굉장히 예민하고 피부가 얇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름도 잘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예민하고 얇은 피부에 이런 펜슬을 사용해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펜슬이 아무리 무르다고 해도 이렇게 그릴 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다 보면 이 연약한 눈가에 자극을 주는 거는 물론이고 또 블렌딩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펜슬은 요 끝이 얇기 때문에 베이스가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줘서 발라야 하는 펜슬보다는 이렇게 힘을 빼고도 블렌딩이 가능한 브러쉬가 훨씬 더 좋고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좁은 영역에 발리기 때문에 너무 큰 크기보다는 한 요 정도? 새끼손가락의 손톱에 한 세로로 반만한 정도, 요 정도의 브러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쉐딩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 쉐딩 제품이 따로 없으시다면 펄감이 없는 무펄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자료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영역을 잡는 건데요. 영역은 이렇게 검은 자를 중심으로 3등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3분의 2 지점까지는 애교살이 생기는 밑으로 음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영역은 삼각존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좀 더 깊게 음영을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던 브러쉬에 제품을 묻혀주세요. 저는 가장 밝은 색과 중간 톤을 반반 섞어서 묻혀주었어요. 그리고 손바닥에서 양 조절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애교살 쉐딩을 넣을 때는 브러쉬를 너무 눕히면 안 돼요. 이렇게 브러쉬를 눕혀서 바르게 되면 영역이 그만큼 넓게 잡히면서 눈 밑이 칙칙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발라주세요. 그래야 원하는 영역에 깔끔하게 음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짝 미소 지어서 억지로 애교살을 한번 만들어서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브러쉬를 세워서 눈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세워서 애교살 영역 밑으로 그림자를 넣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음영만 살짝 넣어줘도 훨씬 더 애교살이 두툼해 보이죠? 그 다음 중간 톤과 좀 더 어두운 컬러를 섞어서 나머지 삼각존을 채워줄 거예요. 섞어준 다음에 손등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뒷부분 삼각존에 이제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 부분 음영을 제대로 잡아줘야 애교살이 조금 더 통통해 보여요. 애교살 쉐딩은 여기에 음영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되게 커요.
우리의 눈은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예요, 입체. 그렇기 때문에 세로로, 가로로 양쪽에서 음영을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교살 밑에 그냥 선 하나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입체감이 약간 반밖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한쪽을 더 눌러서 음영을 줘서 완벽하게 조금 더 통통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무표정이어도 애교살이 살짝 더 잡혀 보이고 미소를 지으면 더 강조되어 보이죠? 그 다음 애교살을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좀 더 하이라이터 역할을 하는 밝고 펄감이 있는 섀도우를 채우지 않았던 그 중간에 발라줄 거예요.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쓰는 섀도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두 화사한 톤의 은은한 펄감을 가지고 있는 섀도우예요. 더 화려한 걸 원하신다면 여기에 글리터 펄감을 추가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데일리노는 딱 이 정도가 좋더라고요. 브러쉬는 섬세하게 바를 수 있는 이런 작은 포인트 브러쉬를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 제품을 묻힌 후에 역시나 똑같이 양 조절을 해주세요. 아까 비워두었던 앞부터 중간 영역까지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까 음영으로 눌러주었던 그 삼각존 부분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저는 애교살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눈화장을 안 했거든요. 여기에 눈화장까지 같이 해주면 더 자연스러워요. 눈화장까지 해주니까 애교살이 조금 더 돋보이고 전체적으로 눈화장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느낌이 들죠? 반대쪽도 빠르게 다시 하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중간 지점까지 브러쉬 세워서 음영을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 밑으로 블렌딩을 시켜주고 또 삼각존 부분, 뒷부분을 지금 채워주고 있죠?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마무리로 한 번 더 음영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하이라이터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삼각존 영역은 침범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정말 쉽죠? 이렇게 하면 반대쪽 눈도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애교살을 아예 그리지 않았을 때와 애교살을 그렸을 때 비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언더 마스카라까지 해주면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중안부도 짧아 보여요. 짠! 이렇게 최종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애교살 영역 끝입니다. 오늘의 뷰티인강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보고 싶은 영역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